안녕하십니까, 퀵데이터입니다. 이제 수정된 IPA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수정된 IPA는 전통적 IPA 그 결과로 인해서 개선 전략 수립을 잘못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점이 지적됐어요. 그러니까 설문에 의한 직접 중요도에 비해서 통계적 방법에 의한 간접 중요도의 그 활용이 높아졌고, 일반적으로 상관계수와 편상관계수, 해기계수에 의한 상대적 중요도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전통적 IPA 결과에서 그 좀 큰 문제가 뭐냐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좀 집중적으로 많이 이렇게 영역으로 그 속성들이 포진되더라, 이런 겁니다. 근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좀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야, 중요도를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말고 이걸 간접적으로 측정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통적 IPA의 한계점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설문에 의한 절대적 중요도를 활용하지 않고 통계적 검증 방법에 의해서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해서 사용하는 수정된 IPA가 적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 측정은 고객이 평가하는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와 그다음 각 서비스의 각 속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해서 각 속성이 전반적 만족도에 기여하는 정도로 측정하는 거예요. 전반적 만족도를, 그러니까 전반적 만족도라는 것을 이제 측정을 또 하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종속 변수로 하고 서비스 속성을 독립 변수로 구분해서 이들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상관계수, 편상관계수, 그 다음에 해기계수 값을 도출해서 이제 중요도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표는 그 수정된 IP를 측정하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측정 도구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전통적 IPA는 어땠습니까? 질문이 있고 양쪽의 중요도와 성취도, 뭐 만족도, 이렇게 양쪽으로 동시에 이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수정된 IPA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중요도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말고 이 속성, 만족도만, 그 개별적인 어떤 그 속성에 대한 이 값만 측정을 해서 이거를 통계적 처리해서 중요도를 우리가 도출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질문 구성이죠. 그래서 뭐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쭉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질문을. 그래서 여기서 도출된 그 값과 그다음 밑에 전반적 만족도라는 그 또 항목을 또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만족. 근데 만족도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딱 하나만 물어보면 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뭐 절대적인 만족, 상대적인 만족, 감정적인 만족, 뭐 상품 만족, 뭐 이런 등등의 만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를 측정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만족도의 평균값과 이 개별 속성들의 그 값들을 각각 상관관계 분석, 편상관관계 분석, 그 다음에 다중회귀 분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개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중요도로 측정하자라는 겁니다. 지금 뭐 상관관계, 편상관관계, 다중회귀 분석, 이런 것들은 그 저희가 강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그 궁금하신 거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한번 그 수정된 그 IPA가 크게 상관계수 활용한다, 편상관계수 활용한다, 다중회귀 계수를 활용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수정된 IPA에서 상관계수 활용하는 거는 이건 먼저 한번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방법. 상관계수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각 그 개별 속성, 지금 질문들 있잖아요.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뭐 유용성, 전문성, 이런 것들을 질문을 여러 가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개별 속성과 아까 우리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전반적 만족도, 그 평균값을 내서 상관관계 분석 후에 상관계수로 확인합니다. 지금 이 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거가 그 여러 정부 기관이라든가 또 뭐 많은 연구에서도 이 상관계수를 이용해서
수정된 IPA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측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 만족 여러 가지 측정해서 이거를 항목 합산에 해서 그 평균을 내고 그다음 서비스 짐 속성 그 각각에 있는 질문들 이것들을 상관관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족도는 서비스 속성의 각 측정값인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도는 그 상관계수의 합에 각 항목별의 상관계수 값을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첫 번째 그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있잖아요. 그럼 이게 중요도가 지금 0.07로 표기돼 있잖아요. 만족도는 일단 그건 이제 그 X축에 들어가는 거니까 냅두고 우리는 지금 이제 Y축에 들어가는 중요도를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전체 상관계수의 합이 10.029잖아요. 10.029에다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상관계수 값이 0.7이잖아요.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도 값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상관계수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정된 IPA 중에서도 편상관계수를 활용하는 건데요. 이 편상관계수에 의해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해서 그 설문조사에 의한 성취도가 비교를 통해 수정된 IPA를 이제 제안했어요. 이게 그 웨이저 덩이라는 중화대학 교수가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절대적 중요도가 아닌 절대적 중요도가 뭐냐면 직접 측정한 거. 근데 이제 직접 수정된 IP에서는 직접 측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절대적 중요도가 아닌 통계적 방법에 의해 도출된 상대적 중요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요소의 성취도 값을 자연 로그 취하는 거예요. 자연 로그를 이용해서 변환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왜 그냥 그 값 사용하면 안 되냐? 아까 상관계수처럼. 그런데 자연 로그 변환을 하는 것은 선형성을 좀 증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로그로 변환된 요소의 성취도 값과 전반적 만족도 간의 편상관 분석을 실시해서 편상관 계수를 그 상대적 중요도 값으로 도출하는 겁니다. 근데 좀 이제 다소 이렇게 좀 번거로움이 있어요. 편상관 관계에는. 편상관 기술을 상대적 중요도 값으로 사용하면 속성간 선형성 및 대칭성의 문제인 다중공선성이라는 걸 해결할 수 있다. 다중공선성도 그 회귀 분석에서 상관관계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된 IPA의 회귀계수 활용하는 방법. 이것은 그 속성이라는 건 그 설문 문항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성에 대해 고객이 직접 평가한 만족도, 즉 명시적 중요도와 각 속성 차원과 전반적 만족도 간 회귀 분석에서 도출된 회귀계수, 즉 내재적 중요도를 활용하는 수정된 IPA를 제안했습니다. 이거는 테리지 바브라라는 그 입소스 로열티라고 굉장히 큰 컨설턴팅 회사인데 여기 이제 명예회장이고 고객 만족이라든가 충성도에 그 관련된 아주 그냥 좀 대표적인 컨설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CRM 그 경영에서 CRM 이런 것도 이분이 책을 좀 최초로 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자 이런 이제 그 여러 그 학자와 그 현장 전문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또 회귀계수 활용하는 것은. 그래서 충족 수준인 성취도 값과 전반적 체험 만족도 간 회귀 분석을 통해서 도출되는 표준화 회귀계수를 활용해서 상대적 중요도 값을 도출한다. 아까 우리 속성들 있잖아요. 뭐 서비스의 중요성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속성을 독립 변수로 하고 전반적 만족도를 종속 변수로 해서 이 값에서 나온 그 회귀계수 값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요도를 도출한다는 거예요. 단 회귀계수를 활용하는 이 방법은 다중회귀 분석 결과의 설명력, 그러니까 R제곱과 F값, 그 모형의 적합도 이런 것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중공선성 결과가 꼭 그 기준에 충족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차 한계 값이 0.1보다 커야 되거나 분산 팽창 지수가 10보다 작아야 되거나 흔히 하는 이런 것들이 기준이 좀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수정된 IPA 결과를 회귀계수를 활용하는 수정된 IPA 결과를 도출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정된 IPA는요 조금 그 약간 좀 그 전통적 IPA와
상관계수를 이용한 IPA, 편상관계수를 이용한 IPA와 해석 방법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Y축은 그냥 중요도가 아니라 내재적 중요도, 그 다음에 X축은 그 성취도 만족도가 아니라 이제 명시적 중요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일사분면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중요도, 성취도 높은 거 이런 거 다 똑같아요. 일반 IPA와. 그런데 그 1사분면과 3사분면은 실행 요소예요. 중요, 비중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객이 내가 그 어떤 충족 수준이 높으면 전반적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내가 이런 기대의 어떤 서비스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인식을 한다면 고객이 전반적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 비례관계의 요소인 거예요. 그래서 1사분면은 실행 요소이면서도 중요한 거고, 3사분면은 실행 요소이면서도 비중요한 거예요. 2사분면은 매력 요소, 그러니까 중요도는 높고 성취도는 낮은 건데, 기대하지는 않았는데 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요인으로 이 고객이 이런 것들이 어떤 만족이 충족되면 고객 만족이 크게 기여하고,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부정적 영향 정도는 좀 낮은 영역. 그러니까 고객이 뭐 예를 들어서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충족시키거나, 고객이 기대했던 어떤 것일지라도 그 기대를 훨씬 초과해서 만족을 주는 품질 요소로 고객 감동의 원천이 되는 요소이다. 이 매력 요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4사분면은 기본적인 요소. 그러니까 당연히 요구되는 기본 요소로 충족할 경우에 만족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은데, 불충족하게 된다면 상당한 불만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고객 충족을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인 영역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제 주문을 했어. 배송이 제 시간에 배달된 경우에는 고객 만족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죠. 원래 주는 거니까, 원래 그 시간에 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 시간에 배송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불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본 요소는, 지금 이 4사분면에 속하는 기본 요소는 요구사항을 충족하는데 필수 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충족되리라 기대되는 선행 조건이고 당연하게 생각되는 요인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제 틀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어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정통적 IPA, 중요도, 성취도 다 측정하는 거, 직접 측정하는 거, 그냥 간접 측정으로 수정된 IPA가 있는데 상관계수, 그다음 편상관계수, 회귀계수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정부기관에서 저희 컨설팅 회사랑 이 분석 컨설팅 회사랑 그다음 리서치, 좀 큰 리서치 회사였어요. 그래서 설문 구성하는데 자문을 좀 해달라 그래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분석법을 이제 해야겠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IPA를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랬더니, 그 리서치 회사의 팀장인데 그분이 중요도를 체크 안 하는데 어떻게 그 IPA 분석을 하냐 하면서 약간 좀 뭐랄까요, 약간 틱틱대면서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한마디 하려다가, 에휴, 뭐 분위기도 그렇고, 이분이 이런 수정된 IPA 이런 방식을 모르는구나, 옛날 전통적 IPA 방식만 알고 계시는구나 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는데, 수정된 IPA가 좀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중요도 측정 안 해도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충분히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리서치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것들을 몰랐지라는 좀 아이러니한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지금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이분이 그때, 근데 제가 일부러 얘기는 안 했죠, 따로. 자, 그 방법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측정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적 IPA는
그러니까 똑같은 질문 하나에 양쪽의 중요도, 만족도를 같이 직접적 측정하게 있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래서 점수는 100점화 점수를 시킨 거예요. 리커트 척도를 7점 척도나 뭐 5점 척도나 7점 척도나 11점 척도나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그 100점 만점의 점수화를 다시 구성을 한 겁니다. 변환한 거예요. 측정은 리커트 척도로 했지만. 그래서 뭐 직접 측정했으니까 이거는 뭐 81.79, 중요도는 81.79, 85.03, 뭐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직접 측정했으니까. 그래서 중요도와 만족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이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을 이 사분면을 이렇게 할 때 그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 축에 대해서 각각에. 그래서 주로 평균값을 많이 사용하는데, 산술 평균값이요. 뭐 혹은 중앙값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또 표준 편차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그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평균값, 산술 평균값을 중심점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됐고, 정통적 IPA는 중요도, 만족도 같이 측정했다. 그다음 이제 수정된 IPA로 와서 중요도는 측정 안 하고 통계적 분석 방법을 통해서 중요도를 그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전반적 만족도의 그 평균값과 그 서비스 속성, 각 속성들에 대한 상관계수를 이제 보니까 만족도는 똑같겠죠? 만족도는. 어차피 만족도는 직접 측정한 거니까. 그래서 85.030이고 수정된 IPA 중요도는 상관계수 값이 0.07인데 그 편차 같은 개념이에요. 상관계수 전체 합계에다가 이 상관계수 전체 합계에서 개별 상관계수 이렇게 나눈 거. 그러니까 편차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중요도를 산출해서 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중앙 평균값으로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중요도가 어땠습니까? 85점 막 이렇게 그 나왔는데 이건 상대적인 어떤 우리가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중요도 값을 도출하기 때문에 지금 상관계수 값을 이용한 거니까 0점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중요도 그 이쪽 Y축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상관계수가 도출됐다. 그냥 편상관계수는 자연로그 시켜서 이거는 제가 조금 복잡해서 이 분석 방법은 막 이렇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복잡한 건 아닌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자연로그화 해서 이렇게 보니까 또 이렇게 돼. 근데 만족도는 동일하죠? 만족도는 계속 동일해요. 뭘 쓰든 간에 전통적이든 수정된 IPA를 쓰던 똑같이 측정을 했으니까 직접. 그래서 쭉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회귀 분석을 통해서 그 회귀 계수값을 계속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분석이 됐어. 자, 그래서 이건 알겠어.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딱 해보니까 1번 1사부면에 속한 건 제가 노란색, 4사부면에 속한 거는 약간 핑크색, 3사부면은 약간 보라색, 2사부면에 속한 건 이제 민트색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어요. 좀 그 구분하기 쉽게. 그랬더니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양성, 유용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1사부면에 속해 있네요. 그죠? 그 다음에 전문성, 정확성은 똑같이 4개의 그 분석 똑같이 4사부면에 속했네. 독창성, 안정성은 똑같이 3사부면에 속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틀려지기 시작하네요. 분석 방법에 따라. 속성들이 포진되는 그 분포되는 영역이 이제 달라지기 조금 시작해요. 시스템 속도, 뭐 수단 존재, 뭐 이런 것들 등등의 것들이 이제 다 달라지는데 종합적으로 딱 보면 전체 그러니까 다양성부터 안정성까지는 의견이 없어. 그냥 똑같으니까. 그죠? 의사결정 내리기가 좀 더 수월하겠네요. 그런데 시스템 속도 여기를 보니까 전통적 IPA로 했을 때는 2사분면이지만 나머지는 3사분면에 속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은 쪽에 우리가 그 분석 방법이 있는데 좀 더 많은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봐야겠죠. 그죠? 통계적 검증을 한 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면 최종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 수정된 IPA 중에서도 편상관계수
자연루구화해서 편상관계수한 것이 가장 중복돼서 포진된 게 있더라. 그래서 수정된 IPA 중에서도 편상관계수가 조금 더 여기서는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건 분석의 그 데이터마다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 전통적 IPA는 중요도, 성취도, 만족도를 동시에 다 측정하는 이런 것들은 그 마케팅 효율성을 평가할 때 우리가 자기기입식으로 중요도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의 어떤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통계 기법에 의해 상대적 중요도를 적용하는 어떤 수정된 IPA 기법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도 제한이 되고 있고, 또 설문에 있어서도 수월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10개의 질문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중요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데 우리는 10개의 질문이지만 응답자가 답할 때는 20개를 체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족도 체크하다가 이게 만족도가 중요하게 생각되니까 중요도도 그냥 별 생각 없이 이것도 중요하지 않나? 막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절대적으로 적합한 방법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수정된 IPA 방법은 없기 때문에 전통적 IPA와 수정된 IPA를 비교해서 장단점이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IPA의 어떤 우리가 실용적 용도를 중요시해서 너무 학술적인 이런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도가 만족도의 변동에 따라서 변하더라도 각 시기에 적절한 자료를 수집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선정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결과, 이 데이터에 대한, 이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일부만 이제 조금 발췌해서 데이터를 한 건데, 여기서는 편상관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좋게 나왔고, 전체가 다 좋게, 비슷한 분포로 나오면 뭐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 판단을 좀 더 많은 쪽으로 편중된 그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4개를 다 합니까? 시간의 제약도 있고 이걸 어느 세월에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통적 IPA의 설문조사보다는 저는 수정된 IPA에서 상관계수 정도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고 우리가 뭐 해석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 뭐 스펙타클하게 막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 IPA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